경찰 단계 조사를 받으실 때 경찰이 마음대로 조사를 꾸미지 못하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보셔야 된다. 부녀회장은 이제 결코 자백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당시에 그 피의자 신문을 꼼꼼히 이제 읽어보지 않은 것을 이제 뒤늦게 후회하게 됐죠. 검사가 자백 사건이니까 하면서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진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배임 수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프로축구 뒷돈 의혹, 최태욱 그 옛날 국가대표 말씀하시나 보죠? 그죠? 최태욱 배임 증세. 이 배임은 뭐냐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이 주체 요건이에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에 대한 요건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임무 위배 행위를 해야 되는데, 배임 행위, 임무 위배 행위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임무 위배 행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야 될 걸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이제 하는 거. 요게 이제 임무 위배 행위가 되겠죠. 그 과정에서 증세는 이제 보통 증여한다잖아요. 재물을 주는 거, 기부고, 수재는 이 재물을 받는 거죠. 그죠? 받는 행위를 받는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보면 오늘 그 프로 구단에 입단을 두고 이제 감독과 에이전트, 학부모 간의 금품이 오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최태욱 전 이제 국가대표팀 코치를 입건하고 이제 재판에 넘겼다. 그래서 배임 수재 혐의로 이런 분들, 배임 증세 혐의로 이런 분들에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돈의 액수도 나오고, 그래서 뭐 이런 최종 코치와 뭐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 최 씨는 뭐 에이전트 최 씨와 공모해서 1억 2,900만 원을 공유한 혐의다. 뭐 이런 조사가 됐다. 구속 기소됐다. 제명이 뭐 배임 수재,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사기, 이게 많은데 배임 증세 이렇게 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한 거 중에 예전에 이제 예전 스타일, 이제 구체적 사실 이제 사건 해결하는 거 관련해서 이제 무죄난 거, 그런 거가 더 이제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참고하시라고. 이제 배임 수재 문제 됐으니까 배임 수재 관련해서 사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 아파트 부녀 회장인데 이제 건설 업체로부터 이제 민원이 있는 거예요. 민원이. 그러니까 이제 그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명목으로 뭐냐면, 외벽에 이제 샤시 공사를 했는데 이제 하자가 발생하니까 입주자들이 이제 건설사에 막 이의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녀회가 이 항의를 좀 무마해 달라라고 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부녀회장이 이제 돈을 받았다는 사건인데, 이 결론은 이제 무죄가 났어요. 근데 이제 참고하실 게, 이게 쟁점이 뭐냐면, 경찰이 어느 이제 아파트 부녀회장이 그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부녀회 특별기금을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부녀회장을 입건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쟁점이 이제 한 3가지가 됐는데, 첫 번째는 부녀회장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 그러니까 수재니까, 배임 수재니까 제명이 돈을 받았냐, 그리고 그 돈이 적절하지 못한 돈이냐, 그 돈의 성격이 좀 문제가 됐고, 세 번째는 이제 부녀회의 지위가 어떠한가 였거든요. 이제 부녀회장의 지위, 이제 타인의 사무 처리자냐,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영향을 행사할 만한 그런 지위에 있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에 하나 뭐 관행적으로 뭐 받아왔던 거를 그냥 당연시 받는 것은 안 되지만, 이제 혹여라도 내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제 보통 뭐 계주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배임이나 사기나 이제 문제가 되는데, 혹시 이제 이런 쪽에 문제가 되면 조사 받을 때도 뭘 알고 받으셔야지 쟁점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그냥 만연히 가서 그냥 멍 때리고 받다가, 이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조사를 잘 확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반대되는 취지로 이제 자백하는 취지로 돼서 이제 그게 증거가 돼서 나중에 되게 곤란해진 재판까지 가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배임 수재가 문제가 됐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아까 기사에서 본 이제 축구 감독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제가 그들을 뭐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당연히 변호인 선임해서 대응을 하겠죠. 근데 이제 쟁점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거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잖아요. 또 그걸 입증할 만한 증거도 그들이 찾아내고 입증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방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방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분녀 회장의 이제 주장은 그거였죠. 그래서 건설 업체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녀회 기금으로 건설사로부터 받아온 돈을 나중에 회장으로 당선된 후에 이제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경찰이 이제 분녀 회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이제 조사를 좀 엉터리로 했는데, 이제 검찰은 이것도 문제인데, 제가 이제 상담해 드릴 때도 검찰이 조사를 보통 하거든요. 불러서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여부. 근데 이제 이 경우에도 안 했어. 별도로 안 부르고 경찰 조서를 그대로 이제 인용해서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녀 회장을 이제 배임 수재로 기소를 했는데, 이제 분녀회 이제 법적 지위가 문제가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 관리 규약에 없는 임의단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막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걸 이제 무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도 했고, 그런데 이제 분녀 회장이 이제 입주자들의, 그러니까 그 입주자들의 의사 결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는 거지 이제 분녀회에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분녀회에서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고, 따라서 민원을 이렇게 취하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 이런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무죄가 났는데, 여기서는 이런 주장을 이제 처음부터 잘 하고 받아들여지면 다행인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정신 차리고 이렇게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당부사항 몇 개 말씀드리면은, 경찰 단계에서 이제 조사를 받으실 때 경찰이 마음대로 조사를 보통 꾸민다잖아요. 이제 그렇게 꾸미지 못하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보셔야 된다.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건에서도 이제 분녀 회장에 대한 경찰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이제 자백 항고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분녀 회장은 이제 결코 자백을 한 적이 없다,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당시에 그 피의자 신문을 꼼꼼히 이제 읽어보지 않은 것을 이제 뒤늦게 후회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뒤늦게 뭐 경찰 믿고 내가 내 얘기 잘 들어주길래 충분히 소명이 된 줄 알았는데 뭐 뒤통수 쳤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찰 원망하고 이제 배신감 느낀다고 이제 토를 해봤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뭐 굉장히 이제 억울한 일을, 이제 무죄가 났으니까 억울한 일을 이제 겪게 됐는데, 그 억울하다고 항변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사 받으실 때 의견 표명을 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좀 어렵다 싶으면은, 그리고 변호인 선임할 형편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또 주변의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이제 내가 할 말을 의견서 형태로,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되거든요. 쟁점에 해당하는 거를 조목조목 이렇게 정리해서 제출하시고 하시면은 이제 경찰로부터 이제 뒤통수는 덜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셨어요 잘 들어주길래 이제 난 내 말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됐다 생각했는데, 그 이제 막 조사 받고 나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열람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검찰에서도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잡아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준 거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제 기소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된 건데,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약식명 청구를 해서 벌금 200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보통 그러면 억울하다 이렇게 하시지만 또 결정적인 순간에 권리의식이 약해져서 가만히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정식재판 청구를 하셔서 다투셔야 된다. 그래서 벌금이 나올 경우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넘어가시면은 전과가 되신다. 그래서 이제 뭐 세 번째는 잘못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재판 당에서 내용 부인하면 증거로 못 써요. 못 쓰는데, 근데 그런 거를 아시고 그걸 부인을 해야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다른 관련자들을 증인 신청해가지고 이 사건 쟁점에 대해서 유리한 증언을 받아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불리한 게 있는데 그건 다 부인해 버리면 돼요. 근데 심지어는 이제 막 좀 명확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CCTV 화면도 뭐 편집 당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좀 과하다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A라고 얘기했는데 B라고 해서 이제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서가 있으면 그건 부인하고, 그럼 나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이제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고, 나에 대해서 이제 불리한 진술을 하게 한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 조서도 또 봤는데 나한테 다 유리할 게 없어. 그럼 이제 그 부인하고 그 사람들 증인 신청해가지고 이제 다시 법정에서, 그러니까 나한테 불리하게 상황이 전개됐을 때를 전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법원 단계까지 안 가게 사전에 잘 정리를 하셔야 되죠. 예.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이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지만 판사가 심증을 형성하는데 사실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서 무죄가 될 수 있었지만은 충분히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경찰이 자백이라고 조서를 꾸미고 검사가 자백 사건이니까 하면서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